한옥을 고친 한옥이 아니고 신축 한옥으로서 여러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그 신축 한옥에서는 기존의 한옥이 가지지 못한 여러 가지 기능 등을 넣어야 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를 든다면 주차, 또 현관 이런 문제 등이 사실 부딪히게 됩니다. 또 손님들이 왔을 때 어떻게 이제 손님들이 묵을 수 있는 공간을 둘 것이냐 이런 것 등을 해결하는 것이 이제 현대 한옥의 또 고민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사례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소환제라고 하는 북촌에 있는 한옥의 모형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모형을 보실 일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저희는 이제 모형을 그 작업마다 다 잘 만들고 있는 편입니다. 보시면 위에는 한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 보면 이렇게 계단이 있고 이쪽에 차고가 있고 또 이렇게 둥그렇게 생긴 공간이 손님들을 위한 게스트룸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옥 그 자체 한 채만 짓는 것이 아니라 현대 한옥으로서는 주차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또 손님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야 되는 숙제를 이제 같이 풀어본 것이 이 한옥 소환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지 그 자체가 사실 한옥이 디귿자다, 니은자다 해서 이렇게 정형화된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여러 이런 그 다양한 모양에 따라서 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면서 자리하게 되는데요. 이 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운데 대청을 두고 마당의 폭만큼 넓은 대청을 두고 식당채는 오른쪽에 있는 식당채는 마당을 향해서 약간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지에 대해서 그 모양에 맞게 자리 잡았을 뿐더러 사실은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런 배치의 특징은 이제 우리가 전통 한옥에서 얘기하는 누마루라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전통 건축 한옥의 특징을 활용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청의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한옥, 또 도시 한옥의 전통적인 모양, 또 다낭한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냥 색한 대청이 이렇게 잘 지어졌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현대 한옥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적인 기술 등을 잘 숨기는, 즉 보이지 않는 기술로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도 보시면 TV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그 TV 위에 대들보 위에 이렇게 그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릴에 덕트가 설치되어서 냉난방 설비로서 이제 공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 이 세 칸의 대청에 이렇게 지금은 마당이 잘 보이게 돼 있지만 거기에도 모기장이 숨겨져 있어서 한 칸마다 이렇게 모기장 등을 다 내려서 모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한옥으로 간다면은 전통 한옥의 어떤 미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현대적으로 있는 기술 등을 잘 숨겨서 쓸 때마다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식당입니다. 그래서 대청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당으로 넘어가면 매우 주방은 이제 모던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옥이라 그래서 아주 옛날식 주방을 쓰는 게 아니라 요즘의 설계에서는 그대로 현대식 주방을 또 입식 생활에 맞게 구성하는 게 특징이고요. 이 집의 경우 특히나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한지로서 문을 닫고 이렇게 있고 있지만 사실 내 기분에 맞춰서 이런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식탁에 앉으면서 바깥에 우리 집 마당 그리고 우리 집 담 넘어서 다시 바깥에 있는 가해동의 풍경을 이렇게 안으로 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식당이 입체적으로 공간을 볼 수 있는 것은
재설계 특징만이 아니라 원래 전통 한옥이 가진 누마루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여기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변의 풍경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또 한옥 창호라고 하는 것이 신기한 것은 한지창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계신 사창, 즉 모기장으로 쓰는 그 사창을 어떻게 닫고 여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맞게 그 풍경이나 자기 공간의 분위기를 맞춰갈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활용해서 이 집은 근사한 식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지하의 게스트룸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전통 한옥이라면 지하 공간을 두기가 어려운데 이제는 건축 기술이 충분히 그것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하를 파서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한쪽에는 차고가 있고 또 이 공간에는 게스트가 쓸 수 있는 게스트의 거실 그리고 그 손님의 침실을 두는 게스트 존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것을 그 하얀 한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적인 공간이지만 한지가 가진 매우 부드럽고 따스한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분위기에 맞게 천장도 이렇게 둥근 아치자 모양을 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사실 그 오른쪽과 저 끝에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들은 다 천창과 썬큰 마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공적인 조명을 킨 것이 아니라 마당에서 들어오는 빛을 지하로 내린다든지 또 마당을 파서 그 속에 그 빛과 바람이 통할 수 있는 마당을 두어서 썬큰 가든을 두어서 그쪽으로 바람이 통할 수 있게 한 것이 이 새로운 한옥 소환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환제를 2010년에 만들었는데요. 2016년이 돼서 낙낙헌이라고 하는 은평의 한옥마을에 새로운 현대 한옥을 또한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또 소환제하고는 굉장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소환제가 원래 이런 그 오른쪽에 보시는 평면과 같이 디귿자 형태로 마당을 중심으로 이렇게 감싸는 디귿자 형태의 매우 보편적인 그 한옥의 도시 한옥의 모습을 하고 있다면 소환제는 그렇지가 않고 대지에 맞춰서 이렇게 외곽으로 선을 그어서 마당보다는 바깥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보시겠습니다. 지하의 모습입니다. 지하는 차고가 있고 그 차고에서 소환제는 이렇게 그 게스트룸을 좀 폐쇄적으로 만들었다면 낙낙헌에서는 필로티라고 하는 공간을 둬서 매우 개방적으로 주차를 할 수 있을 뿐더러 집 한가운데 썬큰 가든이라고 하는 큰 공간을 매우 자연스러운 공간을 하나 두어서 그 부분에서 환기라든가 채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였습니다. 네, 이게 낙낙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왜 그럼 낙낙헌이 이렇게 그 전체적으로 떠 있는 한옥이 되었냐면은 이 낙낙헌의 전면에 북한산의 전경이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개방적인 그런 모양의 한옥을 설계했고요. 그리고 그 밑에 마치 그 웨이터가 접시로 이렇게 받쳐서 서빙을 하듯이 슬라브를 올려서 그 밑에 필로티를 두고 주차를 하는 공간으로 만든 게 이 한옥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전통적인 누마루를 위에 두면서 현대적인 그 콘크리트 구조로 된 필로티를 두었기 때문에 사실은 원래 최초의 한옥들, 그러니까 한옥부터 도시 한옥이 가지지 못한 주차라든가 현관 그리고 현대적인 수납 공간 등을 아래쪽에 갖추고 위에는 보다 전통적인 더 이렇게 깨끗하고 모던한 한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을 한 것이 이 낙낙헌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게 바로 낙낙헌의 식당체의 모습입니다. 건축주는 이 식당 이 건물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요구를 했는데 바로 지금 저 식당에서 보이는 커다란 느티나무가 보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집을 잡고 거기에 식당체를 지었습니다.
이 식당체는 아까도 소환제에서도 말한 누마루를 현대적으로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누마루는 입체적으로 이렇게 공간이 사랑채에 달려서 공간이 펼쳐지는 것을 즐길 수 있게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데, 이 한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은 현대적인 유리를 이렇게 이중 유리를 둬서 매우 투명하게 공간을 다루고 있고, 오른쪽에 보시는 한지창호를 열고 닫음으로 해서 환기라든가 이런 것 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풀어본 것이 이 낙낙헌 누마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여러 손님들이 와서 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대 한옥은 현대적인 어떤 삶의 내용 등을 그대로 담아가면서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누마루라고 하는 전통적인 공간을 현대적인 건축 재료라든가 기술 또 구조 등을 통해서 해결을 해서 그것이 잘 조화롭도록, 또는 잘 기술이나 현대적인 것이 보이지 않도록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지금 모습으로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색한 대청에서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나무에 가려서 보이지 않지만은 북한산의 전체적인 전경이 그림과 같이 펼쳐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당을 이렇게 안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건축 공간들이 모두 그 산의 전경을 향해서 나가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다른 쪽 측면을 본 겁니다. 여전히 이것도 산자락들을 볼 수 있게 다 개방적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한지 문을 열어두긴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부부 침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 침실에서도 다 산의 이 북한산의 전경을 즐길 수 있도록 매우 투명하게 설계를 했는데요. 이것과 대조적으로 아래 공간은 바로 똑같은 장면인데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이 있고, 거기에 왼쪽으로는 아까 설명드렸던 이 지하를 파서 만든 그런 썬큰 가든이라고 하는 썬큰 마당이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제 높은 창, 고창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빛이 매우 밝게 들어와서 지하 같지 않은 공간을 만든 게 특징입니다. 즉 제가 생각하는 현대 한옥은 단순히 이걸 한옥으로 적기 때문에 그냥 모두 다 전통적인 양식이나 전통적인 것, 밑에까지 지하 공간까지도 나무로 이렇게 다 지어야 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우리 현대적인 삶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한옥이라고 하는 전통의 아름다움, 모던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심플하고 모던한 공간으로 거실과 수납 공간, 그리고 개별 방을 가지면서도 위에는 매우 전통적이고도 모던한 한옥을 가질 수 있는, 즉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이 공존하는 그런 집을 만들고자 한 것이 이 은평의 낙낙헌이라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구 삼덕동에 있는 조금 특별한 병원입니다. 한옥은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의는 전통적인 목구조 위에 기와로 지붕을 덮은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제 건축의 어떤 유형으로서는 한옥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것과는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현대적인 건축의 개념으로 본다면 한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서 볼 때는 마당을 중심으로 나무, 돌, 종이로 지은 자연 소재의 집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좀 더 한옥의 경계를 넓혀서, 즉 건축물 하나만을 바라보고 그 건축물에 있는 전통적인 목구조라든가 또 전통적인 기와 장식 이런 것만 바라보고 한옥을 보기보다는 마당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삶을 살 것이냐, 또 우리 시대의 어떤 현대적인 삶을 담아갈 것이냐, 또 도시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다른 건축하고 마찬가지로 다룰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한옥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한옥이 스스로 건축적인 주제로 좀 더 특별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앞으로의 한옥의 진화가 의미를 가질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네, 이게 이제 배치 그림입니다. 보시면 이 그 두 개의 건물 평면도에 위아래로 하나는 핑크색, 하나는 녹색으로 이렇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핑크색은 원래의 일식가옥, 또 녹색은 원래 있던 한옥의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자리에서 별로 새로 건물들이 다르지 않게 자리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병원의 외관의 모습입니다. 하나는 한옥, 하나는 2층에 조금 더 현대적인 목구조 건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왼쪽 한옥은 병원, 오른쪽은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문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병원의 접객실입니다. 즉 손님들이 대기하는 장소인데, 이전의 병원에서는 사실은 보통 예약을 하고 오시는데 한 5분만 기다려도 뭔가 왜 이렇게 날 기다리게 하냐 이러고 크레임 등을 많이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 한옥에서는 1시간을 기다려도 그런 크레임을 안 하신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한옥의 특성상 마당이 있고 또 뒷마당까지 같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매우 마음이 편해서 그런 크레임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집의 문화공간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뒤에 있는 문화공간에서는 원래 일식가옥이 있었습니다. 이 일식가옥이 소위 말하는 그 다다미방하고 또 엔가와라고 하는 이런 마루로 깔린 복도 등이 마당을 면해서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하기 전에 실측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 집을 지으면서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이 공간은 보통 이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셨거나 또는 병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자고 또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어떤 상담의 공간으로 쓰이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은 원래 있던 일식 공간을 버리지 않고 그 기억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한옥과 함께 또 그 사이에 마당을 두고 설계한 것이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환자들이 잘 몸에 좋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주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식단으로서 주생활을 이룰 수 있는지 하는 식단 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만드는 법, 좀 더 몸에 좋은 빵을 만드는 법, 이런 것 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갖춰져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한옥 한 채만 병원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공간 자체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게 그렇게 설계한 것이 이 집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한옥 자리에는 한옥병원이, 또 원래 일식가옥이 있던 자리에는 좀 더 일식 공간과 비슷한 2층 집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이전에 있던 집의 모습인데요. 다음 장을 보시면 수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거의 아주 잘 자란 나무만 빼면 원래 가졌던 이런 마당의 느낌이나 이런 것 등이 잘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작업을 하고 제일 그 보람 있게 생각했던 멘트는 이 지나가는 동네 주민이 해주셨던 말씀이에요. 이제 수리 다 끝났습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분한테는 이 건물들이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오히려 원래 있던 건물을 수리한 것으로 느낄 정도로 이 도시의 원래 있던 모습을 바꾸지 않고 그 기억을 이어가면서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 한옥의 진화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대 한옥이 매우 기술적으로 현대적인 건축 기술을 받아들여서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많습니다만, 오히려 이것이 도시의 구성 요소로서 또는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어떻게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냐는 보통의 일반 건축들이 가지는 건축적인 주제를 한옥도 끌어안아서 같이 설계되어질 때만, 또 동네를 위한 좋은 건축이 되어질 때만, 또 풍경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건물이 되어질 때만 앞으로의 현대 한옥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